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그 단원에 적혀 있는 Solving Systems of Linear Equations, 즉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반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특수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쉽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수해라는 말이 있고 일반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문자가 두 개가 있고요, 식은 하나가 있죠. 아시다시피 여기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어떤 해가 이 방정식을 만족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값으로만 모든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해를 예를 들어 x가 3을 주고 y를 0을 주면 이 값은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을 시켜요. 이건 하나의 특수해가 될 수 있는데, 이 특수해는 이 식의 경우에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도 있죠. 또 하나의 예시로 예를 들어 x에다가 1을 주고요, y에다가 2를 준다면은 이때도 x 플러스 y는 3이 됩니다. 즉 특수해는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자를 써서 식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일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x를 t라고 한번 써볼게요. t는 실수예요. 자, 그럼 y는 3 빼기 x라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3 t가 되죠. 그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순서상을 쓸 수 있냐면 t, 3 t라고 쓸 수 있고요. 이 t는 실수 형태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자, 요렇게 생긴, 우리가 찾았던 특수에는, 모든 특수에는 요렇게 생긴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만약에 t가 3이 되면 요 형태의 특수해가 될 거고, 만약에 t가 1이 되면은 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특수해를 거쳐서 이 일반해를 찾는 방법, 조금 더 복잡해진 어떤 방정식에서 그런 요렇게 일반해를 찾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특수해와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행렬에 대한 구조를 살펴봤는데, 이 구조는 여러분이 행렬을 이렇게 그 풀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각각의 열에 대해서 실수배를 x1, x2, x3, x4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42, 8 이렇게 되는 형태를 찾는 게 이 x1, x2, x3, x4의 순서상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해는 이렇게 세로로 쓴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특수해를 찾을 건데요, 특수해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특정한 어떤 칼럼 하나로 얘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칼럼 하나만 가지고는 얘를 표현할 수가 없죠. 최소한 칼럼은 2개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걸로 저는 이것과 얘를 골라 볼게요. 얘네 2개로 42파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1, 0에다가 여기 42를 곱해주고요, 실수배를 해주고 0, 1에다가 8을 곱해주면 얘가 이미 표현이 됐죠. 뒤에 애들은 8, 2는 굳이 이제 나타내주지 않게 0을 주고, 마이너스 42도 여기다가 실수배로 0을 해주면 이 결과가 42, 8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x1은 42, x2는 8, x3는 0, x4는 0이 되는 요 형태가 근이 되는 거니까, 하나의 특수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칼럼의 형태로 쓴 요게 하나의 특수해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particular solution, 특수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특수해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내가 칼럼을 얘 말고 요거 하나와 얘를 골랐다고 하면 또 다른 특수해도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해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일반해를 구하는 과정을 갈 텐데, 여기서 처음에 일반해를 구할 때
뜬금없이 요 식을 준 다음에 이 식에 대한 해를 구하라고 나와요. 그거는 요거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B의 형태의 요거를 요렇게 0,0으로 요렇게 바꾸어 줍니다. 왜 바꾸는지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해를 하나를 표현할 텐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굳이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썼으니까 요거 두 개가 아닌 나머지 하나의 칼럼을 가져와서 얘를 요거 두 개로 표현을 해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를 일단 0으로 주고요. 얘를 1로 주는 게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1, 0, x1 0, 1, x2 엄밀하게 보면은 8, 2는 0, 0이 되게끔 하는 x1과 x2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x1의 값은 마이너스 8이고요. x2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리고 x3는 1이고요. x4는 0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해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1, 0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의 x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ax는 0이란 거에 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에다가 실수배를 하나 주더라도요, 즉 a에 람다 1이라고 하는 실수를 하나 곱하더라도 이 람다 1은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요게 0이니까 영행열이니까 이 결과도 영행열이 되죠. 즉 요렇게 찾은 하나의 해의 실수배는 모두 ax는 0의 근이 됩니다. 따라서 람다 1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1, 0 요것이 요거의 하나의 해가 되는데 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써먹지 않은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0으로 두고요. 얘를 1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자 1, 0, x1 0, 1,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12가 이번에 0, 0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걸 만족하는 x1, x2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x1의 값이 4면 되고요. x2가 마이너스 10이면 되고 x3는 우리가 0으로 줬고 x4는 1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4, 마이너스 12, 0, 1이 하나의 또 근이 되는데 이것은 ax는 0의 영행열의 근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람다2라고 하는 실수를 곱해줘도 또 0이 되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ax는 0의 근을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선 하나 쫙 긋고 우리가 ax는 b의 일반에는 어떻게 쓰냐면요. 자, 집합으로 표현을 할 텐데 자, 벡터를 나타낼 때 보통 두 줄을 긋습니다. 요거는 R4에 해당하는 즉 4개의 어떤 순서상으로 나타낸 형태인데요. 어떤 형태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여러분이 앞 페이지에서 근이 어떻게 나왔냐면 42, 8, 0, 0 이게 하나의 원래식의 특수해였죠. 거기에다가 ax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의 방정식의 어떤 근이 어떻게 생겼냐면 람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1 0 요거에다가 람다 2 4 마이너스 12 0 1 그리고 람다 1과 람다 2는 실수예요. 자, 이 일반의 모습을 보셨을 때 여기에 나오는 벡터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게 실수배를 하면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약간 여기 예를 들어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도 여기 실수배를 통해서 다시 이 모양으로 바꿀 수 있으면 같은 일반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해까지 구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얘가 등장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ax는 b의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때 이거의 해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x1은 0이 됐고요. b가 됐고요. ax2가 b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식과 식끼리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ax1에서 ax2를 빼면
자, 요거는 B였잖아요. 얘도 B죠. 그래서 영행열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A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영행열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x1과 x2는 어떤 걸 만족을 하냐면, 어떤 관계에 있냐면 x1과 x2는 AX는 0의 어떤 그 특수해가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x1 빼기 x2에서, 근데 x1이랑 x2는 특수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가 직접 구해놨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AX는 0의 해를 우리가 다 예를 들어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합시다. 그걸 찾았더니 A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형태가 생겼냐면 람다 Y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X1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구한 특수해에다가 AX는 0의 해를 다 알고 있다면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X는 0의 해를 구하는 이유는 요 두 개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그 적분 배우실 때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웠냐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뭐 x가 됐다고 치면 2x라고 할게요.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x제곱이라는 애가 있죠. 그리고 뒤에다가 적분상수라는 걸 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붙이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미분을 했을 때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0이 되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특수한 거 하나를 찾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특수한 애를 하나 찾고 A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해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AX는 B라는 이 해를 구하는 세 가지 단계는, 첫 번째는 특수해 하나를 구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알파라고, 보통 우리가 뭐 알파라고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AX는 0, 이거의 해를 모두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해는 여러분이 나중에 차원을 배우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람다1 x1 뭐 람다2 x2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를 모두 다 구했다고 하면 이 람다1 람다2는 실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의 해를 결합하면 완성이라고 했는데, 해는 보통 집합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적절한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x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은 앞에서 처음에 구했던 특수해에다가 AX는 0의 해를 다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그리고 람다1과 람다2는 실수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네, 그 일반해를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특수해를 하나 찾으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알파를 간단하게 뭐 2,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은 x 더하기 y는 0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아니라 이걸 0으로 놓는 거죠. 여기에서의 또 특수의 하나를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 베타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1,-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실수배를 하게 되면은 k, 이렇게 하게 되면은 k,-k가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일반해를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특수해에다가 2,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구했던 AX는 0의 모든 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에다가 1,-1 얘를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항상 3이 되니까 여기서 K는 실수, 이렇게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일반해를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보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가감법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행렬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게 내용들을 또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